치과 가성비 시술 넘버원, 이거 꼭 해달라고 하세요. 이 치료가 무엇이냐? 바로 치과 가성비 시술 넘버원, 이거 꼭 해달라고 하세요. 이 시술은 급여 진료고 진료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선호하는 치료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취를 하고 진행해야 돼서 환자분께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는 이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 가족들이 가는 치과에서 만약에 이 치료를 권했다고 하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좋냐?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필요한 분들만 받아야 되죠. 이 치료가 무엇이냐?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입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다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은 받지 않아야 되죠. 그럼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치아 옆면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보통 치아는 하얀색, 빈 공간은 검정색인데 치아 옆면에 붙어 있으니까 약간 치아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치아는 아니고 사실 치석이에요. 엑스레이로도 치석이 보이나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치석이 심한 분들은 엑스레이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석은 스케일링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요, 반드시 잇몸 치료라고 불리는 큐렛 혹은 치근 활택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근 활택술은 뭐냐면 치아 뿌리를 활택한다. 활택은 윤기가 나게 만들어 줄 정도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통상적으로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라고 불러요. 스케일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잇몸 치료는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에 둘 다 목적은 같죠. 잇몸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게 잇몸 치료는 다 급여 진료거든요. 급여 진료라고 하면 월급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보험이 되는 진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말 적습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10,000원에서 20,000원을 지불하고 사실 얻게 되는 혜택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만 해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하게 되는 경우를 절대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흔히 스케일링 하면 치아가 손상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로 그릇을 닦아요. 그릇을 닦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릇이? 절대 없죠.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링을 하다가 치아가 깨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시다가 만약에 치아가 깨졌던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이미 깨져 있던 치아였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치과 의사가 시진, 눈으로 보면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만져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가서 저는 진료 안 받고 스케일링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치료해 주다가 치과 위생사가 스케일링 하는데 치아가 만약 부러졌어 그러면 치과 위생사가 덤탱이 쓰는 거죠.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스케일링 관련 탑3 질문이 있는데요, 스케일링 하고 났더니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보여요. 스케일링 하고 났더니 잇몸이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잘못해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스케일러 팁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일러 팁을 말랑말랑한 연조직에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이 스케일링 팁은 경조직, 단단한 조직에 갖다 댔을 때만 데데데데 울리는 반응을 느껴요. 그 정도로 연조직에는 아무 상처를 안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잇몸이 손상될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치과에 왔던 환자분 중에도 본인은 이제 스케일링 안 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왜 안 하게 됐냐 여쭤봤더니 스케일링 하고 났더니 잇몸이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앞으로도 스케일링 안 할 거고 저는 그냥 엠도게인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엠도게인은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엠도게인 치료거든요. 치주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뛰려면 기어 다녀 봐야 되고 걸어 다녀 봐야 되고 그래야 뛸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링을 했고 그래도 잇몸이 개선이 안 되면 잇몸 치료를 하는 거고 잇몸 치료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엠도게인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치료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단계를 건너뛰고 뒤에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스케일링을 하고 잇몸이 불편했다는 거는 잇몸에 그만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스케일링을 제때제때 받으면 절대 그렇게 잇몸 질환이 커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시고
스케일링을 한번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고요. 근데 치석이 제거되고 났더니 치아가 좀 시리다. 이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치과에서 잘못해서 치아에 상처를 주면서 치아가 시리게 된 게 아니라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면서 잠깐 아주 작은 열 변화에도 치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센소다인이나 뭐 시린메드, 클린프로 같은 치약을 사용하시면 치아에 보호막 같은 게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치약 광고 아니고요. 아, 그럼 잇몸 치료하고 나면 충치도 안 생기나요? 잇몸 치료랑은 충치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잇몸 질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치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잇몸이라는 땅에 심는 겁니다. 근데 충치는 치아라는 나무가 썩은 거고, 잇몸 질환은 치아가 심겨져 있는 땅이 썩은 거예요. 나무가 썩었을 때는 뭐 가지를 잘라내거나 가지 뭐 접목을 해가지고 새롭게 키울 수가 있죠. 근데 땅이 썩으면은 땅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훨씬 무서운 거고요. 잇몸 질환이랑 충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충치가 있다고 해서 잇몸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해서 충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이 잇몸 질환인데, 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양치질을 정석대로 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은 충치 예방이고 칫솔질은 잇몸 질환 예방이다. 조금 지루해요. 이렇게 아니 좀 지루해요 진짜 킹받네.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태어나서 치과도 한 번도 안 갔고 양치질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나 엄청 건강하고 내 친구들 이빨 다 빠졌는데 나는 아직도 멀쩡하다, 잘 살고 있다, 치과 가지 말아라,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이런 분들 저희 치과에 오신 적 있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사람마다 치석이나 충치 생기는 경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했던 일이지 절대로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치과를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치과를 한 번도 안 가신 대부분의 분들이 잇몸 안쪽까지 검정 치석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까만 치석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치과 의사들만 볼 수 있는 약간 특권 같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여는 플랩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플랩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잇몸을 이렇게 절개하고 열어서 치아 뿌리 쪽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내요. 잇몸을 안 열면 저 치석까지 닿질 않아서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건데, 보통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치에 붙은 치석을 같이 제거하거든요. 이렇게 치석 제거까지 하고 엔도게인까지 같이 발라주면 치아 살리기에 더욱 좋겠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스케일링 받으시고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하시고 이러면은 절대로 이렇게 플랩 수술까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잇몸이 안 좋아질 기미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잇몸 치료를 권해드리는데요. 어느 경우냐면 잇몸이 빨개요. 환자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내 잇몸이 빨간 건지 분홍색인지. 근데 치과 의사들이 보면은 딱 그 부분만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잇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반드시 권해드리는데, 잇몸 질환은 나이 불문하고 생겨요. 20대부터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60대가 돼도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잇몸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는 마시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엑스레이 사진처럼 내 치아에도 이렇게 치석이 달라붙어 있고 아니면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다고 생각되고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무조건 잇몸 치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치태라는 게 생기고, 이 치태가 쌓여서 돌처럼 굳으면 치석이 돼요. 그리고 이 치석에는 치태가 더 잘 달라붙고요, 결국에는 치석이 눈덩어리처럼 커지게 되죠. 그러면 잇몸의 염증을 더 크게 만들고 잇몸뼈는 더 내려가고 잇몸 자체도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 후에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치아 사이의 공간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고요, 치아는 시리고 흔들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풍치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 연쇄 과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칫솔질, 스케일링, 그리고 잇몸 치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 꼭 받으러 가시고 방사선 노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엑스레이도 꼭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